미국 현지 경제 이슈와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FOMC 이후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할 텐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또 안정되고 난 이후에는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인플레이션의 안정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장기화된 공급망의 문제, 또 유통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 2주 동안 연준의 재정 정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과 하드 랜딩, 경착륙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또 옐런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경기가 비교적 부드럽게 이렇게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미국 경제의 어떤 소프트 랜딩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소비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또 경기 침체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금리를 인상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게 된다는 것이 이런 소프트 랜딩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 등이 소프트 랜딩을 예상하는 논리적인 배경에는 아직도 핫한 여전히 이제 건실하다고 보여지는 미국 고용 시장의 상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침 발표된 이제 4월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전달 3월과 같은 3.6%를 기록하면서 이제 거의 4% 이하가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하는 이런 고용 지표를 보여줬고. 또 이 코로나 직후인 2020년도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49년, 50년 만에 최저치 실업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된 지표와는 조금 다르게 여전히 전반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여전히 이런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올 초에 조금 이제 괜찮아진가 싶었던 미국의 고용시장의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인력 공급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정부의 계획대로 또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소비 시장이 경직되고 유통과 공급망이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자신하고 있는 이 고용 쪽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경제 전체가 소위 하드 랜딩으로 경착륙으로 변동이 될 수 있고 그런 움직임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들과 또 경고들을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이런 미국 경기 흐름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주택시장 분위기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2009년 이래 최고치로 솟아올랐고요. 그런가 하면 주택가격의 중위값은 1년 전보다 50%나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을 사고자 하는 심리가 충분히 꺼질 법도 한 상황인데 주택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 미국 시중은행에서 6% 이상의 모기지 금리를 이제 저희가 적잖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등 이제 먼틀리 페이먼트 금액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점점 줄게 되고 결국에는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어떤 논리의 흐름인데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의 경우에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의 일반적인 움직임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공급 부족입니다. 코로나 직전부터 거의 3년째 인벤토리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주택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신축 신축 시장 쪽도 원자재 가격, 공급 자재 가격, 여러 가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주택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조금씩 저희가 관찰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일종의 정점을 찍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과 그런 기대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었던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3월 이후부터는 거래 성사율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인벤토리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저희가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2, 4분기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 눈에 띌 만한 모멘텀과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 플러스 기대를 저희가 가져보게 됩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대출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게다가 매물로 나온 주택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미국인들은 부동산이야말로 최고의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도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뛰어오르다 보면은 앞으로는 매매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매량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2, 4분기 이후에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6월 말 이후 7월에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마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이게 안정화되고 둔화가 된다 할지라도 주택 임대 시장 쪽은 당분간 이렇게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저 예상을 합니다. 이미 지난 2, 3년 동안 이 주택 가격이 심하게 상승을 했고, 또 게다가 물가 상승도 엄청났기 때문에 이 가계의 디스포저블 인컴,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첫 집 장만 또는 내 집 장만의 어떤 가능성들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임대주택의 수요가 반대로 급증을 하고 있고, 주택 임대료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 관련 시장은 물가 상승률의 문제 속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당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직 평가에는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올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주거용 부동산의 비중을 높인 포트폴리오나 또는 리츠의 경우에는 임대 수익성이 꽤 높아져서 올해 꽤 좋은 실적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임대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련해서 어떤 리츠 들여다보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 경기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무엇보다 가이던스 실망에 따른 파급 효과가 컸던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저조한 가이던스를 내놨던 좀 공통적인 원인을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1, 4분기의 어닝 시즌은 말 그대로 실망감이 컸던 그 시즌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기대보다 많이 좋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어떤 실망감들을 가져다 줬던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어떤 공급망의 문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고, 또 대러시아 제재의 어떤 부메랑 효과들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금리 인상 또는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어떤 사태들 같은 표면적인 문제들과 재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또 불확실성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 솔루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2, 4분기 이제 중간에 시점에서 한 가지 심도 있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마 피해, 산불 피해, 물 공급 부족 등등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난히 높아질 이번 2, 4분기 또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변화들, 또 불확실성들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또 솔루션이 있는가 고민해 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포지셔닝 또는 리포지셔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 경제 주요 이슈들 현지에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